늦은 밤이었다. 거실 등은 반쯤 어둡고 식탁 위 차 한 잔은 미지근했다.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떤 이의 말은 오래 잔향을 남겼고 어떤 이의 말은 짧게 스쳐갔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결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까이 둘수록 더 맑아지는 인연이 있고 거리를 둘수록 중심이 바로 서는 인연이 있었다. 마음은 종종 서두른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급하게 손을 잡는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오늘 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우리 곁에 앉았다. 이야기 하나. 오랜 직장을 그만둔 뒤 소규모 가게를 낸 이가 있었다. 단골 몇 명이 생기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 하나가 자본을 조금 보태겠다며 다가왔다. 말은 유려했고 비전은 커 보였다. 그 제안은 가게 간판처럼 화려했다. 그러나 거래를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약속은 자주 미뤄졌다. 비용은 늘어나고 가게의 맛과 분위기는 서서히 흐트러졌다. 조급함과 불안이 뒤섞인 어느 밤, 그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다. 처음 제안을 받던 날의 설렘이 떠올랐다. 그 설렘은 내게 무엇을 가렸는가? 함께 있으면 기운이 정리되던가? 아니면 더 산란해졌던가? 생각해보니 첫 만남부터 말이 많았고 웃음은 컸지만 눈빛은 자주 멀어져 있었다. 작은 불편함을 외면한 대가가 컸다. 좋은 인연을 알아본다는 것은 처음에 가벼운 기척을 놓치지 않는 일일지 모른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관계를 정리하고 빚을 갚고 다시 작은 리듬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니 평온이 먼저 돌아왔다. 매출은 늦게 뒤따랐다. 이야기 둘. 자녀의 결혼을 앞둔 어느 부모는 예비 사돈과의 만남에서 마음을 졸였다. 서로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결이라 생각했다. 식사 자리에서 상대는 자신들의 규칙을 길게 설명했다. 그 규칙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상대가 규칙을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였다. 실수에 대한 여지와 유연함이 없었다. 함께 웃는 순간보다 점검하는 순간이 더 많았다. 돌아오는 길, 부부는 차 안에서 말을 아꼈다. 감정은 늦게 단단해진다. 지켜보기로 했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낸다. 몇 차례의 만남이 더 이어졌다. 마음을 열어 서로의 집안 내력을 나누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상대의 두려움과 고단함을 보게 되었다. 엄격함의 뿌리는 상처였다. 상처를 이해하고 나니 긴장이 누그러졌다. 그러자 대화의 결이 바뀌었다. 요구가 줄고 부탁이 늘었다. 과한 통제가 줄고 신뢰의 찬물이 우러났다. 좋은 인연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 다만 상처를 핑계로 타인을 조이는 대신 상처를 이유로 서로를 돌보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방향이 보이면 비로소 조심스럽게 가까워질 만하다. 우리는 묻는다. 좋은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눈앞의 선함과 오래가는 선함은 어떻게 다를까? 부처님은 인연을 그물에 비유하셨다. 하나의 매듭이 단단하면 그물 전체가 힘을 얻는다. 하나의 매듭이 느슨해도 주변 매듭이 그 자리를 보완한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와 타인이 서로의 매듭이 되어주는가? 끊어지기 쉬운 곳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부드럽게 묶어주는가? 또 다른 가르침도 있다. 선지식과 아구라는 말.
함께 있으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이 함께 있으면 늘어나 버리는 이 기준은 외양이 아니다. 함께 머문 뒤에 내 마음 상태다. 평온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과한 긴장과 비교가 치솟는가? 부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마주하는 마음의 기류를 찬찬히 관찰하는 일. 그 관찰 위에서 선택을 조정하는 일.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좋은 인연의 표지는 크고 뚜렷한 푯말이 아니다. 작고 일상적인 습관들의 합이다. 약속 시간에 앞서 도착하려 애쓰는 마음. 피곤한 날에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귀. 기분이 나쁜 날 내 탓을 덜 하려는 절제. 작은 비용을 나누고 작은 공을 서로에게 돌리는 습관. 실수가 생겼을 때 변명보다 책임을 먼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신뢰의 촘촘한 천이 완성된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신호도 있다. 잦은 약속 변경. 상대의 선택을 반복해서 비하하는 말. 나의 불안을 이용해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압박. 불투명한 금전 이야기. 관계의 초기에 과도한 선물이나 과장된 칭찬. 말의 질감이 과하게 달콤한데 행동의 기록은 희미할 때. 이때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흐름을 바라보기 바란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거래든 좋은 인연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시간을 함께 쓰되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고 하자.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끌립니다. 그 마음을 믿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스승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고 하자. 끌림을 의심하지는 말되 검증을 게을리하지 말라. 끌림은 씨앗이고 검증은 흙이다. 씨앗은 가볍지만 흙은 무겁다. 둘이 합쳐져야 싹이 난다. 검증의 방법은 간단하다. 함께 작은 일을 해본다. 단 한 번의 봉사라도 좋다. 돌발 상황 하나를 통과해본다. 그리고 귀가한 뒤에 마음을 살핀다. 내 안의 탐을 부추기던가, 조급함을 말리고 평온을 넓히던가. 한 번의 확인으로 충분하지 않다. 3번은 반복하기 바란다. 3번의 일과 대화와 침묵을 통과한 뒤에도 마음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면 그 인연은 한 칸 가까워져도 괜찮다. 좋은 인연을 가늠하는 3가지 걸음망을 건네고 싶다. 첫째는 시간. 바쁠수록 그 사람은 약속과 말의 결을 지키려 노력하는가. 급한 시기에 드러나는 습관은 평소의 복사본이다. 둘째는 돈. 작은 지출과 정산에서 투명함을 지키는가. 내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공평을 선택하는가. 셋째는 위기. 뜻밖의 실수나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의 체면보다 사실을 우선하는가. 분노보다 설명을, 방어보다 진정을 고르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며 관계는 기초를 얻게 된다. 기초가 안정되면 인연은 비로소 빛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좋은 인연은 내면의 방향성과도 닮아야 한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욕망의 목록만 늘어놓고 살면 관계 또한 욕망의 대리인이 된다. 그러나 삶의 지향을 분명히 세우면 그 방향과 맞물리는 인연이 자연히 모인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간단히 말했다. 뜻이 같으면 길이 겹친다.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앞세우라 하셨다. 세상을 원망으로 보지 말고 인연으로 보라. 나를 단단한 실체로 보지 말고 흐르는 과정으로 보라. 이 견해를 익히면 만남의 방식이 달라진다.
다툼 한 번쯤으로 사람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는 분명한 경계를 세운다. 자비와 지혜는 동시에 움직인다. 착함은 무력함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모호함이 아니다. 부드럽되 분명하기 바란다. 중반을 지나며 우리는 한 장면을 마주한다. 오랜 벗이라 믿었던 이와의 갈등, 쌓여있던 오해가 한순간 터져나왔다. 말은 쉽게 흉기가 된다. 격한 소리는 방 안에 오래 남는다. 다음 날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바람이 가벼운 먼지를 일으켰다. 가슴에서 열이 올라왔다가 서서히 식어내려갔다. 그때 눈가가 젖었다. 이 관계를 지키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내 안에서 작은 울음이 올라왔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손 놓을 준비다. 포기와 체념의 다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포기는 아무렇게나 던지는 일, 체념은 알아차리고 놓는 일. 그는 벗과의 관계를 한 걸음 물렸다. 비난을 멈추고 기록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경계를 재설정했다. 몇 주가 흐른 뒤 둘은 다시 마주 앉았다. 사과는 짧고 약속은 구체적이었다. 그 뒤로 젖어있던 말투가 말랐다. 적정한 거리가 만들어졌다. 때로 이는 회복이고 때로는 헤어짐이다. 둘 다 괜찮다. 인연에는 머무름과 떠남이 함께 있다. 좋은 인연을 알아본다는 것은 떠나야 할 때도 알게 되는 일이다. 붙잡을 때와 보낼 때의 움직임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 순간 마음이 한 겹 얇아지고 대신 맑아졌다. 이제 실천의 자리를 마련한다. 인연을 선택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한 일상의 수행. 첫째, 아침에 마음 살피기. 창문을 연 뒤 23번 샌다. 어제를 떠올리며 내 안의 자녀 감정을 적는다. 서운함, 고마움, 아쉬움. 단어로만 적는다. 설명을 늘리지 않는다. 그 단어들이 오늘의 만남에 색을 입히지 않도록 한 번 더 호흡한다. 둘째, 대화의 5문. 칭찬은 노력과 방향에, 질문은 상대의 세계를 넓히는데, 조언은 허락을 얻은 뒤에,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작별은 다음 만남을 위해 부드럽게. 이 5문을 통과하면 말이 나를 세우지 않는다. 셋째, 저녁의 기록. 오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진 순간을 적는다. 그때 상대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나 또한 어떤 태도로 앉아 있었는지. 기록은 기억의 구체화를 돕는다. 구체화가 쌓이면 감이 기준이 된다. 우리는 흔히 묻는다. 착한 사람과 좋은 인연은 같은가? 완벽히 같지는 않다. 착함은 성향이고 좋은 인연은 상호작용의 결과다. 착하지만 피곤한 인연도 있고 직설적이지만 편안한 인연도 있다. 그러니 표정을 좇지 말고 흐름을 보아야 한다. 함께한 뒤에 에너지가 더 또렷해지는가? 다음 날의 집중이 유지되는가?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드는가? 혹은 중심을 더 선명히 그려주는가? 이 사소한 확인이 쌓이면 선택은 덜 흔들린다. 다시 부처님의 길로 돌아가 보자.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은 관계의 토대를 세운다. 바른 정진과 바른 집중, 바른 사유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을 낮춘다.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는 관계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그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이어야 한다. 서로의 자유를 보전하며
함께 커지는 방향. 그 방향에 닿을 때 인연은 길을 잃지 않는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오답을 다루는 방식에서 빛난다.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행동과 결과를 분리한다. 칭찬을 할 때는 성과만이 아니라 준비와 회복을 함께 본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은 인연은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든다. 함께 있으면 무심코 쓰던 벽돌 같은 말이 줄어든다. 상대의 시간에 맞추려는 배려가 자라난다. 불필요한 해석이 줄고 직접 묻는 습관이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믿어야 한다. 시간은 무성한 잎을 걸러낸다. 남는 것은 뿌리다. 가끔은 이런 순간도 온다. 길가에서 작은 사고를 목격했을 때 낯선 이가 먼저 달려가 손을 잡는다. 지나치던 사람 하나가 교통을 정리한다. 누군가는 묵묵히 119에 연락한다.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상황은 정리된다. 이 익명성의 선함을 목격할 때 우리는 문득 마음속 명부를 새로 쓴다. 선함은 거창한 현수막보다 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좋은 인연은 이름을 나누기 전에도 이미 시작된다. 우리는 타인의 그 장면을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내 차례가 올 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민다. 이렇게 작은 연기들이 서로를 부른다. 연이 인이 되고 인이 다시 연을 낳는다. 선한 고리가 조금씩 굵어진다.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 좋은 인연을 지키려면 나쁜 습관과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한계를 반복해서 무시하는 태도, 죄책감을 이용해 요구를 끌어올리는 말, 남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착각하는 착취, 겉으로는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은 경계 밖에 있어야 한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다. 따뜻한 문이다. 열고 닫는 기준이 분명한 문. 열린 문은 환대이고 닫힌 문은 자기 보호다. 문을 지키는 힘이 자비와 함께 가기를 바란다. 나의 생을 지키는 선택과 타인의 생을 헤아리는 마음이 함께 가기를 바란다. 그 균형 위에 좋은 인연이 오래 머문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묵묵한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화려한 약속은 잠깐 빛난다. 그러나 비가 올 때 우산을 나누어 주는 이는 화려하지 않다. 피곤한 밤 전화를 받는 이도 인기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병실에 의자를 끌어와 조용히 앉아 있는 이, 말없이 집 앞 국을 놓고 가는 이, 명절마다 안부를 묻되 부담을 얹지 않는 이, 이들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삶을 가장 깊이 지탱한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좋은 벗과의 만남이 곧 수행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수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말을 오늘로 번역하면 이렇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나로 살게 하는 사람. 그가 곁에 있으면 나의 마음이 귀가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 감각을 지켜보기 바란다. 이제 고요한 초대를 건넨다. 오늘 하루 마음의 지도를 펼쳐본다. 내 곁의 인연을 네 갈래로 나눈다. 함께 있으면 평온이 늘어나는 이, 함께 있으면 열정이 정돈되는 이, 함께 있으면 배움이 깊어지는 이, 함께 있으면 경계가 흐려지는 이, 그 네 갈래를 조용히 놓고 바라본다. 누구를 더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누구에게는 고마움을 전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누구와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지, 답은 이미
마음의 감각 속에 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다. 다만 호흡을 길게 하고 기록을 짧게 한다. 한 줄만 적는다. 오늘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의 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다. 일주일 뒤 다시 나눈다. 기록은 무언의 스승이다. 기도의 문장도 하나 준비한다.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나의 시선이 선한 인연을 알아보게 하소서. 조급함이 거짓 신호를 만들지 않게 하소서. 경계가 자비와 함께 움직이게 하소서.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맑아지는 사람을 알아보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문장을 아침 햇살에 한 번, 저녁 노을에 한 번,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려보내기 바란다. 기도는 하늘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기도가 낮의 선택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 선택이 밤의 평온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내일의 만남에서 다시 지혜가 자란다. 그대여, 오늘도 수많은 얼굴 사이로 하루가 흘렀다. 고단한 발걸음 끝, 식탁의 의자에 앉아 숨을 다듬는다. 소란은 저절로 줄지 않는다. 우리가 소란을 떠나야 한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쪽, 내 말이 부드러워지는 쪽, 내 삶이 더 정직해지는 쪽, 그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과 함께 걸을 때 인연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을 줄이고, 때로는 손을 내밀며,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어 서로의 숨을 맞춘다. 밤이 깊어가면 별빛이 선명해지듯 시간이 흐르면 진짜 인연의 빛도 선명해진다.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흐리지도 말고 오늘의 마음을 닦아두기 바란다. 그러면 내일의 만남이 자연히 답을 보여줄 것이다. 말없이 손을 맞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알아본 것이다. 좋은 인연이 조용히 옆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